오늘 본토와 홍콩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거대한 자금의 흐름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시장이 겉으로는 평온한 상승의 가면을 썼지만 그 안에서는 특정 섹터로만 돈이 몰리는 용광로 같은 뜨거움을 보였다면 홍콩 시장은 지수의 혼조세 속에서 혁신, 신약과 보험이라는 명확한 두 개의 기둥이 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시장 전체의 베타에 기댈 수 있는 시대가 저물고 철저한 분석과 확신에 기반한 알파만이 생존하는 구조적 장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지금, 우리는 시장의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움직이는 돈의 의지, 즉 자금의 궤적을 집요하게 추적해야만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토 시장의 흐름부터 복기해보면 상하이 종합지수가 3600선이라는 상징적인 저항선 아래에서 미미한 상승에 그친 반면 기술주 중심의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한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며 시장 내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려 1조 7천억 위안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시장 전체에 단비처럼 고루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가뭄 끝의 폭우처럼 특정 지역, 특정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구조적 상승의 본질입니다. 자금은 더 이상 막연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적, 성장성, 그리고 정책적 수혜라는 세 가지 명확한 필터를 통과한 소수의 종목군에만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통신 장비, 의료, 군수, 그리고 인공지능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이들 유망 섹터 내에서도 자금은 또 한 번의 필터링을 거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로만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장에서의 소외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지극히 정교하고 계산된 생존 전략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 쏠림 현상은 오늘 시장을 이끈 주도 세력이 보험과 금융 섹터였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대형 보험주들이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를 견인했고 여기에 은행과 증권주까지 동반 상승하며 오랜만에 대형 금융주들이 시장의 전면에 나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풍경이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즉 자원 관련 섹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석탄, 유색금속, 철강, 석유가스 등 거의 모든 원자재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며 시장의 차가운 외면을 받았습니다. 만약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들 구경제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는 시베리아의 한겨울처럼 싸늘했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굴뚝에서 데이터 센터로, 자원에서 지식으로 얼마나 빠르고 냉혹하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토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한 로봇 관련 기업이 금년 최초로 10배 상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특정 로봇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발표 이후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이 종목의 질주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 지금 시장의 자금이 무엇을 꿈꾸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시장은 미래에 베팅하고 있으며 그 미래는 자율화, 인공지능, 고도화된 하드웨어, 그리고 의료 혁신이라는 키워드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 하나의 사건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컴퓨팅 파워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하드웨어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를 뒷받침하는 인쇄회로 기판 PCB, 광속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 광모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신 장비 등 고속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하드웨어 섹터 전반에 걸쳐 뜨거운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하드웨어의 발전이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이끌고 이는 다시 신소재 개발이나 정밀 의료 분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금의 연쇄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 의료 섹터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창업한 지수의 반등폭을 키우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홍콩 시장은 어땠을까요? 항생지수는 상승 마감하며 선방했지만 국유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고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지수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수만 보면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부를 해부해보면 본토 시장과 정확히 동일한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혼조세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찬란한 빛을 발한 섹터는 바로 생명과학, 특히 혁신 신약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한 제약사는 미국의 글로벌 거대 제약사와 무려 125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루 만에 24%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 소식은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 중국 혁신 신약의 가치가 드디어 글로벌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며 다른 주요 제약사들의 5%에서 12%에 이르는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본토 시장에서 의료 섹터로 자금이 유입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양대 시장의 자금이 공통적으로 인류의 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콩 시장에서 혁신 신약과 함께 또 다른 강력한 축을 형성한 것은 바로 보험주들이었습니다. 본토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대형 보험사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7월 말로 예정된 보험상품 예정 이율 인하 조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율 인하 전에 더 나은 조건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8월 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른바 마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의 급증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명백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본토와 홍콩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보험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우량주로 피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물론 두 시장의 차이점도 존재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독특한 테마가 부상했는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정식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는 등 강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악재로 여겨지는 규제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합법화의 신호로 해석된 것입니다. 명확한 규제의 틀 안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자금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반면 본토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반대권 테마, 즉 리튬, 석탄, 태양광 등 공급망에 민감한 원자재 관련주들은 홍콩 시장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중국 선물 시장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지며 투기적 과열에 대한 경고 등이 켜졌고, 이에 따라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한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테마의 힘이 구조적으로 꺾이는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동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급의 집중입니다. 자금은 더 이상 널리 퍼지지 않고 특정 테마가 부상하면 그 안에서도 가장 대표성이 강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로만 몰려드는 승자 독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물소 장세라는 진단을 내놓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중한 매수세로 시작되지만 일단 방향성이 확인되면 개인과 기타 자금이 맹렬하게 추격하며 시장의 온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묵직하고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테마의 분화와 확산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테마 안에서도 처음에는 GPU가 주목받다가 점차 메모리, 통신 장비, 심지어 전력 설비로까지 관심이 확산되는 것처럼 하나의 주도 테마 내부에서 아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하위 섹터나 종목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제 표면적인 테마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책적 지원 역시 이 구조적 장세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상하이시가 발표한 6억 위안 규모의 살력 바우처 정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컴퓨팅 자원을 기업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이 정책은 관련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수요 기반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이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세수가 155조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펀더멘털, 그리고 정책이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 당분간 이 구조적 상승세는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물론 미국과의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나 특정 테마의 과열이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체질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이미 뜨거워진 종목의 뒤를 쫓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아직 조명받지 못한 보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게임, 군수, 통신, 신약 등에서 나타난 순환매가 앞으로 디지털 소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소비재 혹은 스마트 제조와 연결된 산업재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토와 홍콩 시장은 상승과 하락, 혼조라는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미래를 향한 정교한 자금의 이동이라는 하나의 심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지수라는 하나의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생명체로 진화했습니다. 매일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것은 지엽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가진 돈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바로 그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극히 명료하고도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석이 내일의 전략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세도 이 흐름 속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